소비자들은 반드시 자기가 먹는 물이나 자기가 구매하는 정수기에 미네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슈드 확인을 해야 된다고. WHO 하면은 전 세계 보건 제일로 중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믿을 만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먹는 물은 또는 정수기는 반드시 미네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파는 사람, 정수기를 파는 사람, 그 다음에 정수기를 제조하는 사람들도 자기 시스템에 미네랄을 추가적으로 다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그 뒤에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칼슘 부족 시에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장 결석 있으신 분 혹시 계세요? 결석? 저희 집사람이 천연 때 결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까지 했더라고. 병원에 있었는데. 근데 그 여성은 결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이었나 봐. 근데 결혼을 했어도 또 결석이 또 생겼었어요. 초기에. 근데 이제 알칼리수로 결국 이제 수술을 안고 그냥 어느 날 결석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진을 분명히 결석이 있었는데. 근데 결석이 생기는 원인이 이거 보세요. 원인이 칼슘이 대부분 많으면은 결석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WHO에서 얘기가 칼슘이 부족하면은 결석이 생긴대. 전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칼슘을 많이 먹게 되면은 알칼리로 가겠죠? 근데 결석이 생기는 원인은 칼슘이 부족하면 알칼리가 좀 부족합니다. 그럼 아까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이런 산성 성분들은 잘 뭉쳐집니다. pH가 산성이랑 잘 뭉쳐져. 그러니까 덩어리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산성 물질이 많아지면 덩어리가 생기기 때문에 키드니 스톤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알칼리수를 많이 드시면은 서서히 이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처럼. 그래서 결석도 알칼리수를 먹으면 결석도 없을 수가 있구나. 병원에서는 뭐 맥주 많이 먹이지 않습니까? 맥주에도 미네랄이 상당히 많거든. pH 상으로는 그게 싹 산성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미네랄이 엄청 많아요. 커피도 사실은 약 산성이 나오는데 미네랄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도 뭐 가끔 먹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자주 마시면 안 좋지만. 그리고 뭐 하이퍼텐션, 여기 스트로크, 제가 뭐 비디오가 좋은 비디오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연설을 하다가 지난번에도 우리 미국의 클린턴 그 국방장관도 뭐 하다가 그냥 떡 쓰러진 경우, 옛날에 무슨 프랑스 그 대통령도 갑자기 쓰러진 경우, 소다 이런 뇌 중풍 맞아서 이런 생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아까 갑자기 혈관이 이렇게 가다가 혈관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때 거기에 조금 뭉쳐져 있던 게 뭉쳐져 버리면 어느 날 한순간에 가요. 한순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숨쉬고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살아있다는 거, 이렇게 앉아 계신다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아까 신장결석이면 담낭결석도 있잖아요. 다 그것도 관련이 그것도 다 관련이 있네요.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신장결석이 대부분 사람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마그네슘 부족 시에는 뭐 더 엄청나게 마그네슘 물에 350가지 그 엔자임의 효소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350가지. 지금 눈 선배님 금방 깜빡했잖아요. 눈 깜빡하는 것도 마그네슘 없으면 못해요. 마음대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눈 그냥 하루 종일 뜨고 있거든요. 깜빡깜빡도 못하고. 어떤 사람도 계속 깜빡깜빡만 못하고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마그네슘 부족은 모른다니까. 이 마그네슘 엄청 중요해요. 근데 칼슘은 우리가 시중에서 뭐 대충 멸치나 이런 거 좀 많이 먹을 수가 있는데 마그네슘은 콩 뭐 이런 데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마그네슘은 항상 부족해요. 칼슘도 엄청 부족하고. 그래서 제 그 딸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칼슘을 먹이기 위해서 어릴 때 좀 신경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럼 너 칼슘 부족하구나. 칼슘을 더 먹여야지 해가지고 칼슘을 계속 보충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전 세계 어린이들이, 전 세계 어른들이 지금 칼슘이 부족합니다. 엄청 부족합니다. 엄청 부족해요. 그래서 멸치 같은 거 많이 드셔야 돼요.
어떤 뭐 약장사들은 뭐 멸치 먹어가지고 무슨 칼슘이 뭐 잘 흡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약을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멸치 먹더라도 많이 흡수돼요. 적어도 반절은 흡수가 됩니다. 근데 멸치나 약보다 물에 있는 미네랄로 흡수를 하면 그게 월등 좋다라는 식으로 WHO에 보고가 돼 있거든요. 우유보다도 우유의 칼슘보다도 물에 있는 칼슘이 더 월등 유용하다라고 여기서 보고가 WHO. 그 다이어베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 이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미네랄을 어떻게 물속에 집어넣을 것인가? 자, 알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즉 미네랄을 높이기 위해서는 OH를 이온을 높여줘야 되는데, 이 OH 이온을 높이려면 자동적으로 이 미네랄들이 있어야 돼요. 즉 미네랄이 증가하면 OH 이온이 증가하고, OH 이온이 증가하면 pH가 이렇게 올라가는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즉 알칼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네랄이 들어가는 거구나. 즉 야채 채소 많이 먹으면은 땅콩이나 뭐 콩, 두부 이런 음식도 보리 이런 견과류 많이 먹으면 미네랄이 많이 올라가는 거구나. 그럼 미네랄이 먹으면 pH를 또 올려주는 메커니즘이 되겠구나. 자, 우리 이제 세라믹으로 미네랄을 만드는 공정인데요. 뭐 칼슘 이렇게 만드는 이제 그 공정 중에는 이게 파우더나 액상을 갖다가 눈사람처럼 이게 동글동글 만드는 거거든요. 간단해요. 눈사람처럼 계속 치우기만 하면 돼. 이제 그 물질을 이제 어떤 물질을 이제 집어넣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 이제 칼슘을 집어넣느냐, 마그네슘을 집어넣느냐, 염소를 없애주는 물질을 집어넣느냐, 또 세균을 컨트롤하는 물질을 집어넣느냐. 이게 전 세계 이제 저희 바이오사가 특허를 많이 내놨죠. 뭐 미국이나 중국 이런 쪽에. 이게 저희 바이오사가 제일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세라믹 볼들을 알칼리 만들어주는 볼, 원적에서 나오는 볼, 칼슘 만드는 볼, 마그네슘 만드는 볼, 그 다음 음이온 나오는 볼, 또 염소 제거하는 볼, 또 세균 없애주는 볼, 각종 볼들을 이런 큰 산업용 뭐 정수기, 가정용 정수기 필터에도 공급하고, 또 정수기에도 기존에 있는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 후단에 이런 미네랄 나오는 필터만 추가적으로 하나만 달면돼요. 간단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지금 비즈니스가 미국하고 영국에 인도에서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미네랄 나온다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 많이 하고 있죠. 또 살균 이온 스프레이 또는 세제 안 쓰는 세탁볼 또는 샤워 살균 샤워기 또는 유럽형 또 미국형 정수기. 미국이나 유럽형 이렇게 간단하게 물 걸러가지고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물 좋거든요. 대한민국 수돗물 엄청 좋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렇게 고급 정수기 안 써도 상관없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지금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또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드실 수 있는 물. 일반 정수기, 이게 미국식 정수기입니다. 여기 다 멤브레인이고, 멤브레인 다음에 바이오 알칼리 필터만 장착을 하면은 미네랄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미네랄 나오는 그 메커니즘은 OH 알칼리 올라가면서 자동적으로 pH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미네랄도 나오면서 또 수소가 나옵니다. 이 수소가 활성산소를 비타민 C처럼 없애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는데, 요즘 뭐 수소수 그런 말도 들어보셨죠? 또는 뭐 알칼리 이온수 또는 뭐 이오나이드 뭐 워터 다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저희가 전 세계 모든 그 생수라는 생수는 수집을 해다가 실험을 해봤어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최고급 정수기들도 갖다가 비교를 미네랄 수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보시다시피 우리 인체의 pH하고 관련되는 그 데이터를 보시다시피 수돗물이나 뭐 일반 멤브레인 물이나 RO, UF나 미네랄 생수물들은 대부분 pH가 다 8 미만이에요. 약 알칼리, 약 산성입니다. 근데 알칼리가 되면 뭐 9 이상이 되죠. 그리고 아까 활성산소들이 대부분의 물들은 다 이렇게 다 플러스로 다 높아요. 그래서 모든 못이 녹스는 그런 물들인데, 이게 알칼리 항산화가 되면 다 마이너스 떨어져요.
우리 인체의 물들하고 비슷한 물이 돼요. 그리고 수소의 농도도 일반 모든 물들은 이렇게 뭐 4, 50밖에 안 되는데 항산화 같은 경우는 무려 300이 6배 이상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옛말에 약수물에 가서 산에 가서 떠오면은 그 다리 진공다리를 건너오면은 약효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수소입니다. 수소는 전 세계에서 제일 분자가 가벼운 것이라 이 떠오르는 순간에 다 날아가고요. 약균이 다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정수기 물은 바로 직접 드셔야 돼요. 특히 알칼리수, 뭐 수소수, 미네랄수 이런 것은 바로 나오자마자 드셔야만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프랑스 무슨 누르드네, 뭐 인도, 또 멕시코, 독일 그런 이제 기적의 물이라는 동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 500만 명, 막 600만 명 모든 암 환자들이 거기 가가지고 1년씩 진을 치고 매일 아침마다 가서 물 한 잔 먹고 기도하고 감사드리고 다시 또 호텔에 와서 또 잠자고 또 그 다음날 또 아침에 가서 또 먹고 한 6개월 정도 1년씩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암, 뭐 후두암 나섰다는 사례들이 엄청 지금도 많아요. 지금 병원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뭐 의사분들 있으시는데 병원 많고 의사분들도 많지만 현대 의학으로 못 고치는 경우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냥 물만 먹더라도 이렇게 나서진다는 사례들이 뭐 엄청 더 많아요. 약으로 사실 완치되는 경우보다 그냥 자연적으로 완치되는 경우가 그 통계를 내보면 더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요즘 자연 대체의학 그 의사들이 엄청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물만 먹어도 뭐 따로 의사가 지금 필요 없는 시대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pH가 일반 물보다는 엄청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활성산소가 마이너스로 팍 떨어지죠. 미네랄 칼슘가 되면. 그 다음 수소량도 이거 보세요. 완전히 팍 올라가지고 수소량도. 자료 없어 자료. 그다음 미네랄도 최소 한 80배가 이렇게 팍 올라가고. 여기 앞에 자리에 앉아주시죠. 이 한 자료에 모든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일반 정수기에 일반 RO 멤브레인 역삼투 정수기에 pH가 6.5 산생이죠. 우리 인체보다도 더 산생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암 걸린 사람들의 그 세포 조직에 pH를 대보면은 막 5, pH가 5, 막 6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암 걸린 사람들 세포 조직이. 그러니까 암 조직이 대부분 이게 산을 좋아하는데 산성을. 그러니까 또 암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또 물을 또 싫어해요. 특히 미네랄 물들을 그냥 콜라 사이다만 좋아하고. 근데 이런 산성물을 갖다가 미네랄 알칼리로 높여주고 또 미네랄이 0을 80으로 높여주고 또 OR2 활성산소 높은 게 마이너스로 떨어져주고 또 NMR이라고 물 분자를 클러스터를 측정하는 것인데 한 3배나 줄어들고 흡수 속도도 엄청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수소, 아까 활성산소 제거하는 수소량도 무려 6배 이상이나 더 높여주고. 자, 이 데이터가 아주 재미나는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동양의 사상체질하고 각종 질병들하고 이 관계하고 미네랄하고 관계의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를 한 2년 동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아까 어떤 분들은 화장실을 무려 하루에 5번, 6번 가요. 근데 그 사람 전혀 암 뭐 그런 거 안 걸리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어쩔 수가 없어요. 화장실 이렇게 태우밍이라고 화장실 자주 갑니다. 이게 처녀분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화장실 많이 간다고 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양인이나 소음인하고 좀 관련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는 위상구 하다가 엄청 심해가지고 옛날에 사진을 찍으니까 이게 위궤양이 엄청 많더라고. 지금도 그 복부가 돼가지고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리고 이 체질하고 그 사람하고 그 성격하고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음식하고 미네랄하고 상당히 지금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음식만 이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미네랄이 부족하겠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는 보충을 해준다고 하면은 좀 더 자기
그 체질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혹시 뭐 고혈압 위주로 많이 걸리시는 분이나 중풍에 노출을 줄 수 있는 좀 가운데 부분이 좀 비만하신 분, 이런 분들은 고혈압 중풍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마그네슘이나 셀레늄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하겠죠. 이런 물질들은 바이오 세라믹 그 볼을 통해서 또는 바이오 알칼리 필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각종 미네랄 나오고 또 그 알칼리 만들어주는 필터, 또는 이게 핸드캐리, 유럽형 정수기, 또는 포터블 타입, 또는 이제 티백 형태로 그냥 물통에다가 집어넣기만 하고 미네랄이 나오고 알칼리 나오는 그런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1부를 이제 마치고 2부 잠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물이란 무엇인가? 물 하면 H2. H 하나는 행복해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하나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늙는 것. 이게 물이거든요. 물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물을 엄청나게 계속 먹지 않습니까? 먹는데도 계속해서 물이 부족하면서 우리 인간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늙어가고 있거든. 처음에 어렸을 때는 얼굴이 평평이지 않습니까? 물이 꽉 찼기 때문에 한 70%, 80% 찼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나이가 자꾸 드시면은 물을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쪼글쪼글 물이 자꾸 빠져나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죽어가는 메커니즘이에요. 즉 물을 먹다가 물 부족으로 우리 인간이 죽어가는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물이 덜 빠져나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아까 ORP가 마이너스고 우리 인체하고 비슷한 그 물을 마시고 pH가 약 알칼리고 미네랄이 많이 있는 물을 먹게 되면 조금 덜 빠져나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네랄 알칼리 물을 드시는 게 당연히 오래 사시고 싶고 또 건강하게 또 이쁘게 늙으시려고 하면은 우선 물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미국 정부에서 그 세미나 요청이 들어온 내용인데 한글로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이게 샤워기입니다. 샤워는 무엇이죠? 자, 우리 그 여성분들 샤워 오늘 아침에도 하셨죠? 어젯밤에도 하셨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샤워를 하는 이유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고 샤워를 하는 거예요. 깨끗해진다고. 겉에는 좀 깨끗해졌겠죠. 근데 샤워를 할 때 이렇게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세균 곰팡이들을 이 코를 통해서 흡수가 되고 입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무려 세균이 샤워를 통과되기 전에 수돗물은 세균이 한 마리였으면 샤워를 통과하면 무려 100마리, 100배가 증가된다는 사례가 지금 좀 이따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이 리포트가 미국의 정부로부터 용역을 맡아가지고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미국에 있는 각 큰 도시하고 49개 주를 갖다가 연구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 30% 정도가 샤워를 하는 도중에 목욕을 하는 도중에 각종 질병으로부터 감염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지금 여기 분 중에 아까 금방 기침하셨죠? 기침. 그 여기에 보시다시피 헛기침 하시는 분, 또 매일 좀 피곤한 경우 있잖아요. 매일 피곤하신 분. 피곤하신 분 계세요? 기침 많이 하시고 매일 피곤하신 분들 샤워할 때 pH이라고 그 발암물질에 오염이 돼서 샤워를 통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가 됐어요. 샤워를 깨끗하게 하려고 샤워를 했는데 오히려 더 건강이 안 좋아진다. 그리고 이 놀라운 또 사실 그 남자들 오히려 또 여자보다 방광암이 더 많이 생긴다. 특히 수영 좋아하시는 분 많죠. 수영 건강해지려고 수영을 다니지 않습니까? 수영장에 가면 갈수록 오랫동안 수영할수록 방광암, 직장암 걸린대요. 도저히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들을
사오기에 그냥 세균이 득실득실 되는데 특히 플라스틱으로 된 사오기일수록 더 세균이 더 득실득실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쇠로 된 스테인레스로 지금 가고 있어요. 사오기가. 그래야 조금 더 세균이 덜 생기니까. 자, 여기도 이제 수돗물 생성되는 그 과정이고 마지막에 이게 염소를 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가정으로 가는데 이때 이게 염소는 가격이 뭐 싸도 좋은데 엄청나게 많은 이 발암물질들이 형성되는데 이거 보세요. 400가지나 발암물질이 형성되는 거야 이 수돗물에. 근데 우리가 먹는 물 측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겨우 한국은 60가지밖에 안 돼요. 60가지. 근데 나머지 그런 거 300몇 가지 측정 많지 않습니까? 그걸 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씻고 300가지를. 발암물질들 볼까요? 발암물질, 뭐 THM이라고 발암물질들 이게 전부 다 우리 몸에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다 들어온다니까요. 샤워할 때, 또 먹을 때, 또 설거지할 때, 우리 음식 만들 때 다 수돗물로 그냥 대충 씻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 이게 보세요. 클로로폼이 암을 유발한다.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쥐한테 실험을 했는데 자, 샤워를 통해서 수돗물이 쥐의 간암을 일으키고요. 또 피부에 종양을 일으킨대요. 근데 암것보다 이 수컷의 이 종양을 더 잘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에서는 수컷이 더 약한가 봐요. 암컷이 더 세고 내성이. 다른 우리 인간한테 실험했네요. 수영 또는 뭐 샤워 또는 목욕할 때 여기 오줌포 방광암을 일으킨대. 남자한테 여자보다도 더. 남자들한테 수영을 하고 샤워를 하고 목욕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목탕에 들어가가지고 어뜨거 아주 하면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있을수록 방광암이 더 많이 생긴다니까요. 그 다음에 수영 더 오래 하면 할수록 또 샤워를 하는 시간이 길으면 길을수록 방광암이 더 높아지고. 자, 지금 직장암도 샤워를 통해서 또 목욕을 통해서 수영을 통해서 생긴대요. 직장암은 우리가 대부분 무슨 고기를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샤워를 통해서 생긴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데이터. 수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렇게 그 염소를 흡수할 수 있는 확률이고 64배에서 600까지 더 증가된다는 거예요. 와, 엄청납니다. 수영장에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수영장에 가더라도 제대로 그냥 바다 천연 수영장 이런 데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목욕도 우리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많이들 하시는데 목욕탕에 가서 애들 씻기더라도 최소 13배가 염소를 흡수할 된다고 하고. 자, 샤워 시간 볼까요? 샤워할 때도 10분보다 20분 하게 되면은 무려 이 코로 흡수되는 경우 7배나 더 높아진대요. 먹는 입으로도 통하고 또 피부로도 들어오지만 코로 더 많이 들어오고 코로 들어와가지고 각종 아까 암을 유발한다. 우리 샤워하면은 대부분 여기 피부나 조금 어떻게 안 좋은지 알지 않습니까? 아토피나 생기고. 근데 암하고 상당히 관련된다는 보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소를 이제 제거하는 메커니즘으로 또는 세균을 제거하는 메커니즘으로 최근에는 세라믹 볼이나 또는 카본 블럭으로 마지막 후단 정수기나 또 샤워기에 지금 가고 있죠. 이 데이터는 사실 한국에서 따온 데이터예요. 텔레비전 뉴스 신문에 나왔던 데이터인데 샤워기 헤드 속에 세균이 화장실에 있는 세균보다 무려 2배나 더 많대. 그리고 화장실 하면 들어오면 정말 세균 많아. 찝찝해. 해가지고 계속 닦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들려면 찝찝해.
근데 화장실보다 무게 2배나 더 샤워기에서 더 세균이 더 많다니까. 그러니까 샤워를 하는 순간에 깨끗하다고 막 입에다가 이렇게 헹구고 또 막 이렇게 밑에도 막 헹구고 보이지 않고 또 막 깨끗이 씻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다이렉트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세균들이. 그러니 직장암 안 생깁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아까 이 방광암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코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뭐 간, 폐하고도 직결되고. 그래서 정말 이 사오기도 앞으로는 꼭 세균을 제거하는 사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뭐 염소도 기본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고. 미국에 그 화학 그 협회가 있는데 대학교 교수들 화학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먹는 물만 염소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샤워할 때도 반드시 염소를 제거하고 샤워를 해야 된다. 미국 과학자들 이런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는 그 쑥가루가 있어요. 쑥가루 그 구리하고 아연이라는 그 합성 쑥가루가 있는데 쑥가루를 통과시킨 샤워기들도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약간 염소가 제거가 되거든요. 근데 양이 그것은 또 많이 제거가 되고 조금 있으면 제거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세라믹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비타민 C라고 그런 것은 조금만 있어도 상당히 많이 제거가 잘 되거든요. 근데 비타민 C는 이제 워낙 또 빨리 녹아버리니까 그게 또 좀 단점이고. 이거 뭐 샤워 헤드에 그 저희가 사진을 찍은 것인데 이 세균들이 이거 보세요. 막 이런 세균들이 막 떨어져 나와가지고 코로 들어가고 막 그 중요한 부위로 쑥쑥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하더라도 그냥 야, 우리 애들 어떻게 이걸 아니 이 사실을 이제 알고 저희 딸들은 해외 가든 어디 출장 가든 꼭 샤워기를 가지고 다녀요. 어떤 샤워기? 이런 샤워기. 이 안에 살균물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아까 플라스틱보다는 그 메탈이 쇠가 세균이 덜 오염된다고 했죠. 여기 당연히 메탈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또 망들도 다 메탈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안에서 살균볼이 들어가고 그리고 물 분자를 당연히 좀 활성화를 시켜서 음이온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 세라믹볼을 또 넣고 또 여기는 통과할 때 또 당연히 염소를 갖다가 제거를 하기 위해서 염소 제거법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쓰면 염소가 제거되면서 물 분자가 작아지면서 그 다음에 세균이 없어지면서 그리고 항상 여기에는 물이 고여 있지 않습니까? 요만큼.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세균이 건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것을 그냥 우리는 모르고 딱 풀자마자 입에다 대고 막 밑에 이렇게 하고 상상만 해도 이제는 끔찍하죠. 앞으로는 꼭 이런 바이오 샤워기를 아니면 이런 샤워기 아니더라도 적어도 밑에 그 필터 있잖아요. 필터 샤워기 필터라도 이렇게 장착을 해서 찌꺼기라도 걸러서 샤워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실험을 사실 해보니까 일반 샤워기 사다가 이 안에를 세균을 걸러가지고 세균 보면 꽉 차서 완전 세균 덩어리야. 근데 바이오 샤워기 한 6개월 쓴 뒤에 이 안을 측정해보니까 세균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바이오 샤워기를 써야 된다. 자, 뭐 염소 실험을 했더라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제거가 되고요. 자, 물 전략. 일반 샤워기 수압이 이게 낮은데 바이오 샤워기 보니까 물 엄청 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시간 내에 보니까 물이 요만큼밖에 안 채워졌어요. 일반 샤워기 요만큼이나 채워지는데 물도 28%나 전략되고 아까 첫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물 부족으로 우리 인간은 죽어가고 있고 우리 지구도 이제 오염이 돼서 2057년도가 뭐 전 세계 모든 물들 농사짓는 물들이 이제 다 멤브레인을 쓸 수밖에 없다. 물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모든 세라믹 볼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의 NSF라고 FDA보다 더 까다롭거든요. 유일하게 저희 바이오세라만이 이 세라믹 볼 8가지 볼에 대해서 안전성이 다 합격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샤워할 때는 이렇게 기분 좋게 꼭 그 바이오 샤워기로 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결론. 우리가 매일